지역의 뉴스 속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인 뉴스 인터넷 신문입니다. D2뉴스24의 류호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추석 열차 승차권 예매가 오늘 아침 6시부터 시작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하고 내일 이틀간 이 코레일 홈페이지하고 창구 그리고 이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오늘은 경부선 중심으로 해서 충북, 경북, 경의, 동해남부선 예매가 있고요. 내일은 호남 전라선과 장항선 또 태백, 영동, 경춘선 등의 승차권이 예매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오전 6시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오후 3시까지 예매가 가능하고요. 역에서는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11시까지 2시간 동안 예매가 가능합니다. 예매 대상을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죠. 네, 추석날이 이제 9월 27일 일요일인데요. 따라서 내려가는 보통 이제 움직이는 것이 9월 25일부터 움직이니까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운행하는 KTX나 새마을,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하고요. 이 기간 동안에 관광 전용 열차도 예매가 됩니다. 인터넷에서 한 70% 그리고 창구에서 한 30%를 각각 이제 판매할 예정인데 예매한 후에 남은 승차권은 9월 3일, 그러니까 목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판매가 된다고 하고요. 한 번 최대 6매까지 예매를 할 수가 있고 한 사람이 최대 12매까지로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 기간 동안에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는 예매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대전시장을 위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던데요. 네, 사실 권선택 시장이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제 기소가 돼서 지금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대전시 생활체육회가 이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시장을 선처해달라 이런 내용의 탄원서를 받고 있다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이 생활지도 지도자들하고 생활체육 이 사무처 관계자들이 이제 탄원서에 서명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권 시장이 이 생활체육회 회장이기 때문에 재판에 좋은 방향으로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해서 받았다 이렇게 실토를 하면서 자발적으로 탄원서 서명을 받았다. 강요는 없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뜻은 알겠지만 모양새가 좀 그렇다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각에서 좀 부적절한 행동이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 탄원서 작성 과정에 강요가 없었다고 하지만 이 생활체육회 사무처 관계자들이 동호인들에게 이 탄원서 작성을 부탁하는 것 자체가 동호인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사고 소식이 있었어요. 네네. 도안동로 옥녀봉 사거리에서 용반 사거리 쪽으로 예미지 아파트 목가서 2차로 승합차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 발생했다는 김찬겸 통신원 제보입니다. 역사성을 간직하고 있는 옛 충남도지사 공간이 시민들에게 곧 개방이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구 대흥동에 이 충남도지사 공간이 있었는데요. 충남도청이 이제 내포로 옮기면서 이 공간이 비어 있었는데 특히 이 충남도지사 공간 같은 경우는 대지가 한 3,300제곱미터가 되고요. 지하 1층에 지상 2층으로 1935년도에 건립된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6.25 한국전쟁 당시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임시 거처로 사용했었고 여기서 유엔 참전을 공식 하기도 했고요. 또 주변으로는 이 30년대 지은 이 6개 관사하고요. 또 1970년대에 4개 관사에서 모두 8개 관사가 아예 촌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게 전국에서는 유일하다고 합니다. 어제 차준일 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간담회가 있었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네, 사실 청문회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좀 보도를 통해서도 나왔지만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또 의원들도 좀 벼르는 모습이었는데요. 후보자의 어떤 자녀 취업 특혜 의혹이라든지 관피아 논쟁 이런 것이 좀 나왔었는데 의원들의 추궁은 있었지만은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 아들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 딱 잘라 얘기를 하면서 해명 자료를 제출했고요. 또 이른바 이 관피아 논란에 대해서도 오히려 공직자 출신이 이 조직 관리라든지 추진력 이런 데에 장점이 있다. 특히 지방공기업 같은 경우는 100% 대전시가 출자하기 때문에 시정을 잘 아는 사람이
잘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을 하다 보니까는 오히려 의원들의 질문이 좀 무력화됐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학 평가 성적표가 어제 발표됐는데 지역에서도 희비가 지금 엇갈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대략 예상은 했지만은 막상 발표가 되다 보니까는 충격인데요. 다만 대전, 충남 지역에 2등급, 학자금 대출을 제한받는 2등급은 없었고요. D등급 대학이 8곳으로 나왔는데, 이 가운데 대전에서는 대전대와 을지대, 그리고 세종에서는 고려대 세종 캠퍼스와 홍익대 세종 캠퍼스, 그리고 충남에서는 나사렛대, 한서대, 중부대, 금강대 4곳이 포함이 됐는데 유독 이 충청권이 많이 포함되다 보니까 또 반발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강력한 정원 조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떤 변화가 예상됩니까? 네, 우선 이들 대학 같은 경우는 강력한 구조 조정을 지금 요구받고 있는데요. D등급 같은 경우는 정원의 10%를 좀 감축을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조치로 해서 전국적으로 감축 인력을 이번에 한 5,400명 정도를 지금 줄인다는 계획이고요. 이런 상태로 해서 2023년도까지는 16만 명을 줄인다. 이런 방침을 어제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교사 채용 비리로 물의를 일으킨 학교법인 대성학원이 어제 사과문을 발표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 불미스러운 일로 지역사회에 실망을 안긴 데 대해서 반성한다 하면서 앞으로 이 교사 채용은 법인이 주관하지 않고 교육청에 위탁을 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교원 임명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업 결손으로 학생들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학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소식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D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였습니다. 15분 교통. 플러스 뉴스 시간입니다. 이명진 성심당 대표하고요. 이명수 키다리 식품 대표, 가톨릭 신자들인데 성대 그레고리오 교황 기사 훈장을 받는다고 합니다. 받는 이유는 보니까 이분들이 다 평신도들인데요. 평신도들이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건 이웃 돕기 또 이 봉사 활동을 그동안에 꾸준히 잘 해왔다 이런 것이 평가가 돼서 평신도에게 주는 최고의 훈장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명진 대표님, 이명수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이상 플러스 뉴스 마치겠습니다.